예,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퀴즈가 나갑니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 아, 왜 예, 퀴즈는 왜 항상 긴장될까? 예, 선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 저희가 청소년들 만나면은 이렇게 아,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음. 그러면은 뭐 관심 있는 거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는 마음을 좀 안 열다가, 아,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번 OX니까 하면서, 메모지가 있으시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아, 이거는 뭘까 좀 알쏭달쏭 하면은 좀 이렇게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시할 때는 보통은 모둠으로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좀 어렵지만 같이 뭐 상의해 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핸드폰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은 찾아서 한번 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같이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긴 하죠. 예. 예,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예, 너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서 잠깐 예, 눈으로 훑어보시고 제가 어떤 과일이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다들 막 이렇게 수능 시험 보듯이 초집중하셔서 예. 정답. 아니, 이게 뭐냐, 수박. 수박이요? 예, 저도 여름 수박 과일의 왕은 나오는데? 수박이죠. 예. 저도 수박 저도, 나왔어요. 네, 저도 수박 수박 나왔어요? 나오는데요. 네. 한번 그러면은 수박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떨린다. 예, 아이고.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근로계약은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예, 제가 정답을 네. 발표하겠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단지를 보거나 이제 요즘 청소년들은 주로 이제 어플을 통해서 가는데, 이 근로계약서가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긴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걸 조정하기가 청소년하고 이제 사업자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청소년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데, 애초에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잘 쓰고 가면은 좋은데, 문제는 하나는 근로계약을 써도 청소년이 어떤 내용으로 내가 썼는지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용어들을 한 번도 접해본 적도 없고 내용을 해설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 교육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관에서 청소년들이 노동을 할 때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이상의 자기의 권리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근로계약을 안 써놓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물론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보완할 수 있는 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는 면접을 보러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쓰지 않으면 쭉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뭐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자기 수첩에 적고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라고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도 이제 구두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사업체 책임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한데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에서는 1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업자하고 청소년이. 참 그럴 때 심정이 어떨까? 제가 그렇게 뭐 나름대로 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안타까운 게 있죠. 예. 그러면은 아래로 한번 가볼까요? 예, 야간 노동 시간.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청소년은 야간 노동 시간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연소 근로자라고 표현해서 만 18세까지라고 하는데 15세부터 18세까지 네, 야간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특별히 허용되어 있는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작은 점포가 아니라 큰 본사에서 해서 그 청소년들 그 이제 택배 상하차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히 좀 허가를 받아서 한다거나 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허가보다도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뭐 음성적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꼭 임금의 1.5배를 받아라. 그리고 1.5배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밤에는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강권과
그런 노동자의 권리를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문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퇴직금 좀 이게 받을 수 석 있다. 달을 석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가 맞는데, 근데 대부분 청소년 노동자라고 하면 단기간 일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의 맞아요. 조건은 1년 이상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뭐 주말에 뭐 5시간, 5시간 일한다든지 뭐 짧게 일하니까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게 이제 파견 업체에 소속되어서 그때 뭐 주말 알바를 하더라도 그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파견 업체에 소속되어서 1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천 지역은 아닌데 좀 더 외곽으로 가면은 청소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식당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장시간, 그러니까 장기간 일을 하는, 뭐 고1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뭐 고3 될 때까지 일을 하는 그 청소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청소년이기 때문에 연소근로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있다, 차별받는 게 있다라기보다는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거고, 예, 되도록이면은 1년 이상 뭔가 청소년도 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좀 담아서 저희가 이런 문항을 전개한 거고요. 드디어 여기서 이제 수박인지 아닌지 운명이 갈릴 텐데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루 5시간 일했다면 주휴상에 대한 건데, 주휴상이라는 그 이야기 용어를 좀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봤죠. 네. 예, 참 이게 뭐 정답을 떠나서 굉장히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주휴수당, 그리고 성인 노동자들한테 이제 연차 수당에 대한 게 문제이긴 한데, 주휴수당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은 하루는, 예, 그 유급으로, 예, 그 돈을 받고 쉬는 날, 뭐 보통 우리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면서 하루는 받는데, 그러니까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 8시간 일했다고 하면은 한 3시간 20분 정도의 유급을 더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청소년의 그 그러니까 하루 노동 시간이 7시간이에요. 예, 7시간이고 자기가 그 합의하에 1시간 더 연장을 하는데, 이것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 단시간 일자리가 없긴 한데 굉장히 애매한 거죠. 보통은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뷔페 알바였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갈 텐데 7시간, 7시간 일을 하는 거, 그럼 14시간인 거죠. 1시간이 부족해서 주휴상이 없고, 그리고 예, 사업주들이, 예, 그러니까 사업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계인데, 이거를 잘 알고 그렇게만 노동 그 이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3일을 일해도 뭐 4시간, 4시간, 4시간만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예. 네, 이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있을 때 잘 지켜지지 않고 좀 다르게 근로계약을 하면서 그게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휴상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임금 계산할 때 시간금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항을 낸데, 과연 여기서 어떤 운명이 갈릴지. 예. 그 5시간씩 주 3일만 일했다면은 주휴상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인 거죠. 예. 그러면은 가서 옆으로 가서 이제 그러네. 최저임금. 맞아. 예. 어, 이 퀴즈를 원래 청소년들은 엄청 잘 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이게 이렇게 고운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막 이렇게 문장을 끝에 꼬아놨어요. 예, 좀 더 청소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예, 그 10,000원이라는 거는 보통 항상 희망사항이에요. 항상. 예. 올해는 8,590원인데 이 맞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부분 일을 시작하면 다 최저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월급은 부모님에게 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은 청소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네. 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헐.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된다고들 하는 거죠. 아이고. 예. 이것만은 철저하게 다 잘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본능적인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일했는데 나한테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문항을 넣은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일은 청소년이 하는데 근로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거를 성인들과 얘기하려는 보호자. 근데 맞아, 그게 맞아. 도움을 주려고 하는 편에서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이제 청소년의 노동권을 제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온전하게 일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 저희가 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예.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제 휴식 시간인데 저희는 보통 이제 점심시간 1시간에 갔잖아요. 근데 네. 하루에 8시간 온전히 이렇게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결론적으로 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식당에서 일을 하면은 사업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손님 있을 때만 일하고 평소에는 그냥 쉬면 돼. 쉬고 있다가 손님 오면 그때 일하면 되고 쉬는 시간 많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부천의 부천대 근처. 거기 이제 한국어 어학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듯이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어학연수가 끝나면은 뭐 전문 직종에 다시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가시는데 그 베트남 유학생이 일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식당이었던 거죠. 그 식당 대부분 이제 주방에서 좀 힘든 일을 하시는 게 젊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곱창집이라든지 고깃집. 그러니까 홀서빙은 안 되지만 그 두세 사람 할 몫을 젊은 청년들이 오후 4시에 출근해서 막 새벽 2시까지 일을 해요. 아이고. 예, 거의 이제 그분들은 문제가 생겨도 거의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어떤 일로 이제 사업주하고 노동부에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맨날 핸드폰 하고 있었다. 근데 사실 쉬는 시간은 엄격하게 쉬는 장소에서 예, 언제까지 시간이 명시를 하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쉬는 거는 사실 노동법에서는 휴게 시간이라고 안 하고 그게 근로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청소년들도 착한 마음에 그냥 나 일 없을 때 좀 쉬었는데 그거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지만 노동법이라는 것의 존재 그리고 내가 노동자로서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가 뭐 내 권리만 뭐 주장하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편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예. 일을 하고 깔끔하게 돈을 주면은 사실 좋아요. 좋게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게 그만두는 경우가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왜냐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나오지 마. 급할 때는 막 나오라고 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임금을 미루고, 예.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런데 다음 달 보통 월급날에 줄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끝나고 14일 이내에 다 줘야 돼요. 근데 계속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 어려우면은 저희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임금을 안 주면은 제가 학교나 아니면은 뭐 복지관에서 들었는데 14일 이내에 주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예, 안 그러면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사업주가 좀 긴장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도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이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노동 시간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법으로는 하루에 7시간, 뭐 원하면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시절에는
그러니까 진짜 일하지 않고서는 자기 생계가 좀 위협받는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노동시간 제한보다는 이런 일자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크고, 근데 대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1.5배 이상, 내가 시급이 평상시는 10,000원이었다가 법정 노동 시간을 넘으면 1.5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좀 권리,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 임금을 직접 좀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런 근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저희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함께 퀴즈를 풀어 보셨는데요. 이거를 막 얘기하다 보면은 아까 뭐 제가 정답을 뭐 물어보긴 했었는데, 정답보다는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법은 있으되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청소년 노동, 그리고 청소년 노동 인권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 이걸 하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공감 카드로 그러니까 공감 카드가 아니라 감정 카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네. 예, 속상해요. 최고위는 어떤 좀 의미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 질문에서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예,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물론 어린 친구들을 고용해 본 적도 사실 이런 기관에서는 없었고, 어린 친구들하고 일할 기회도 저는 없어서 이런 거를 한 번도 머릿속에 담아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되게 많은 이 질문 모두를 다 새로 배우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속상해요 하신 분은 백진현 선생님 좀 어떤 의미에서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하나하나가 우리 청소년에게는 그들이 생각할 때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으로 느껴지지 않게 보겠구나라는 거죠. 그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당당한 거야라는 생각도 질문상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질문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그 질문하는 질문에 나조차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 안에서 그 질문을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청소년 전문가로서 아이들에게 계속 만나면서 노동권과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또 그 모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쓰럽고 또 나를 생각하면 아이고 한심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게 힘이 되고, 사실 제가 아까 뭐 면접 볼 때 그 일할 때도 이제 청소년이 직접 혼자 가는 거잖아요. 사실 학교나 아니면은 쉼터 아니면 뭐 기관에서는 자기를 둘러싼 응원 지지, 뭐 혼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실상 막상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혼자 맞서야 되는 건데, 함께 몸이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나 응원의 기운이 가고, 내가 일하고 있는 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 아니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야기하고 뭔가 풀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알리고 응원하고 하는 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한계가 많이 느껴져. 이거 참 현실은 이런데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한편에 계속 하는 거는 혼자이지만 뭔가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알아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게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청소년 노동? 이렇게 했을 때 좀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이란 영화에도 나오지만 청소년 노동하면은 뭔가 불량하고 뭔가 좀 안쓰럽거나 안 좋은 상태의 청소년들이 하지 않나. 그래서 불량 청소년. 예전에 학칙에는 그
알바를 하지 말라는 학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사문화됐지만 그런 학칙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청소년 노동, 과연 그들이 불량 청소년인가 보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문을 돌렸었거든요. 예. 선생님 그럼 나도- 죄송한데요. 저희 예. 백진현 쌤이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제가 조금 수소문을 좀 그러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미치겠다. 저도 신문을 돌렸는데 그럼 나도 불량 청소년인가? 예.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신문을 돌리는 저나 집에서 뭐 동생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그러면은 뭐 착한 청소년인가? 그리고 돈을 받고 일을 하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량한 존재인가? 우리가 아직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했을 때 일하는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게 많다라는 거죠. 뭔가 공부 못하고 뭔가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일하는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 이미지가 좀 바뀌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냥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거는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집에서 그 서빙하는 맞아. 청소년들. 그 친구들이 요즘엔 가장 눈에 자주 만날 수 있는 청소년들이고요. 그 친구들 일하는 걸 보면서 불량하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당 페이 많지 않을 텐데 굉장히 시간 쪽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인 건데, 그냥 막연하게나마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그렇게 너그럽거나 품어주는 사회가 아니니까 뭐 가령 사실은 그런 알바를 하는 게 본인의 선택이거나 본인의 뜻이 있어서 그 경제력이 취약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요즘 친구들은 되게 그 의지들이 분명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나 뭐 돈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뭔가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마다 사유가 다를 텐데 이제 좀 염려스러운 건 그렇게 그야말로 요즘에 얘기하는 뭐 든든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일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함부로 대하는 것들 그런 걸로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쟤네 엄마는 누구래, 쟤네 아버지는 누구래, 그러면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맞아요. 사회 분위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부모님이 그렇게 썩 그늘이 되어주지 못한데, 그러면, 함부로 해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거는 사실 청소년은 아니라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우리 사회라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없고, 뭐,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청소년들 그 일자리는 신문 맞아요. 저희 집에 신문 넣어주던 사람도 뭐 학교 몇 년 선배, 1, 2년 선배, 얼굴 아는 선배들이 신문을 넣어줬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불량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성실했던 그냥 학교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들이 불우하다라든지 불량하다라든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었죠.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혹시 뭐 이석영 쌤도 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세요? 이게 딱 질문을 받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네? 그러니까 초창기 2000년대 초반 이제 제가 청소년 일을 하고 그랬을 때 많지도 않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청소년들 하면 저는 막 뭐 불량하다라고 보다는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좀 더 특별히 필요한 약간 이런 청소년들이구나. 그러기도 했고, 실제로 만났을 때 특성하고 청소년들이 알바를 정말 좀 많이 더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일찍 끝나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불량 청소년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아이들이 돈을 벌고 싶고, 또는 그 어떤 용돈 벌이에 좀 더 내가 더 갖고 싶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소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구나. 요즘 아이들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청소년 활동을 안 했다면 또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을지는 솔직히 잘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지지하고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지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청소년들 만나니까 좀 더 그냥 좀 더 존중하는 말투로 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의식하는 것 자체도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나는 왜 또 의식을 할까?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않기 때문에 나라도 내가 청소년들의 편이다라는 거를 그 친구한테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태도로 되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지금 그 질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는 알바를 하는 모습들이 워낙 많이 보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었어요. 예.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보면은 말씀하세요. 예. 그 나이 들어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뭐 결혼하기 전까진 뭐 집 사주고 뭐 이건 나의 의무 뭐 맞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 나는 일을 해서 내 용돈을 내가 벌 거야 하는 그 선택의 문제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조금 청소년 노동자를 편견 없이 보려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좀 시작된 시대이지 않을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축적이 되면은 좀 사회적으로 더 할 텐데, 지금은 조금 노력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청소년, 그 청소년 노동자를 편견과 차별 없이 바라봐야 되는 좀 시기인 것 같고, 그 일하는 이유가 사실 다 있죠. 내가 그쵸? 청소년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 따지고 보면은 불량하다기보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용돈은 그러니까 내 손을 벌겠다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실현인 거잖아요. 자기 실현의 한 맞아요. 부분인 거고, 특성화고 친구들이 더 많이 알바를 하는 이유도 교육을 가면은 그 일반계고 친구들도 공부를 막 계속해요. 예. 때로는 저희가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도 다 받아 적어요. 워낙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막 그런지 하고 한데 특성화고 친구들 책상에는 자격증 책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 교재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다 부모님한테 타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직감하는 거죠.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대학을 가는 친구들보다 좀 더 사회에 먼저 나가야 되니까 먼저 기회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용돈을 계속 타쓰기가 뭐 어렵거나 아니면 뭐 풍족하게 줘도 이건 내가 해야지 하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살아가려면은 돈이 필요한 게 사랑과 아니면 인정과 그런 걸로만은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청소년들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노동이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면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두 화면 다 같은 장소인 거예요.
예. 음, 다 마트라고 볼 수 있죠. 예. 음. 근데 왼쪽에 계시는 분들을 노동자라고 하진 않잖아요. 예. 그쵸. 이분들은 일을 하시긴 하지만 음. 노동자, 이제 사회적인 계약은 아니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마트에서 진짜 노동자로 일하는 분인데 우리가 그냥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노동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스위스에 가면 학생 수당이라는 게 있대요. 아, 예, 학교를 나가면 수당을 준다는 거, 우리 아동 수당 주듯이. 예, 그 이유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나중에 사회에 와서 뭔가 사회에 노동으로서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업 수당, 그러니까 이제 뭐 훈련 수당을 주듯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집안일 하고 그러는 것도 물론 이제 일이라고 하지만 노동을 하는 거는 엄격하게 이게 1대1의 사업주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이다.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학교 과정에서 이제 교과목에 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 도경수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것과 노동 그리고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같이 돼야 되고 저도 이 청소년 노동 인권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어 중에 이제 알바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사실 네. 알바라는 거 굉장히 모호한 거라서 단시간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런 것도 있고 알바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알바는 다 학생일까? 아까 말씀한 학교 밖 청소년도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단시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예,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성도 있고 주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바생보다는 그냥 뭐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그냥 청소년도 그냥 학생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지양하고 청소년이라고 하자. 그런 것들을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배웠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배웠고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일하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일을 했을 때 아무 차별 없고 잘 존중받고 정말 따뜻한 사장님 만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한 명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게 그 사실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관심을 좀 환기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몇 분까지, 40분까지 칼같이 맞춰야 되나요? 네, 저희가 아마 40분에 전체로 아마 네. 이동이 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만 한번 보고 이게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같이 네, 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음. 소리가, 너무 큰가요? 아니, 소리가 안, 실장님 들리세요? 저는 소리가 안 소리는 안 들리는데. 들리고 그림만 보여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림이라도, 아, 그냥 볼까요? 네네네. 네, 그림 충분 네네. 아이고, 어떡하나? 네. 괜찮아요. 그림으로 충분히 아, 어떤 네. 전달이 돼요. 네네. 아이고.
청소년들도 저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당 받는 거죠, 건당. 아, 애들도 건당인 거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2일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예, 식당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아서. 맞아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개인 사업주라고 하는 거예요. 음, 사장이네, 사장. 네. 아이고. 음. 음. 그러니까 맞벌이 부모님 임금으로 예, 충족이 안 돼서 모두벌이. 음. 음. 그러니까 어른이든 학생이든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학생이라고 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예, 마지막 멘트는 반가워 나의 어린 동료 그거였어요. 아, 예, 소리까지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게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리고 뭔가 사고 싶은 욕구도 사실 보이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 세상은 소비를 많이 계속 이렇게 촉진하고 좋게 말해서 조장하고 있는데 그냥 용돈으로만 해결하라고 하고 학교 생활에서만 만족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도 하는 건데 말한 대로 모두벌이 그리고 산업의 변화는 예전에는 이제 1차 산업이 주였던 지금 이제 2차 산업인데 그리고 3차 산업, 뭐 4차 산업혁명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람 손이 가는 저임금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청소년이 하다가 지금은 많이 그 자리도 그 노인 노동, 네. 수명이 그래서 계속 대체가 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은근히 청소년과 노인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단시간에 저임금 일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모두벌이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 청소년 노동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배달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는 건데 그게 다 알고 봤더니 배달 수수료를 받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노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경험했던 거를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청소년 쉼터에서 잠깐 청소년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주도 불안정하고 가족도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근로계약을 쓸 땐 주소도 써야 되고 그 만 15세에서 18세까지는 그 부모님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받기도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학교를 안 다니니까
편의점,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그런 데서는 아예 그 친구들이 그 서류를 내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사회생활을 좀 깨끗한 유니폼 입고 우리가 아는 뭐 베라라든지 롯데리아, 버거킹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런 데서는 아예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나마 거기서 일하려고 하면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든 대학을 다니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유학생이나 이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또 어렵고 그 안에서도 계속 계층화되고 차별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나가도 일반 계고 친구들은 그러니까 노동의 의미나 가치 그런 거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둔다면 특성화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현장 실습이든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은 어디서 일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일할 수 있어요? 하는 질문이에요. 나의 권리보다는 내가 과연 일할 수 있을까? 알고 보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많이 소비하라고 하고 또 마음대로 하라고 다 모든 게 존중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노력이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게 좀 문제의식으로 다가오고 저희가 청소년 노동 인권을 얘기할 때는 좀 그런 거시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진짜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지지대, 함께하는 친구로서의 그런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저도 좀 함께 드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곧 끝나죠. 이거 어떡하나? 네. 예, 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얼마 전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부산에서 침수됐을 때 배달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저 배달하는 거군요. 예. 근데 저는 좀 고민이 드는 게 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상황을 안 됐다라고만 보기 어렵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배달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배달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맞아요. 사람은 이날 이 건이 없으면은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었을 거예요. 배달 한 그러네. 건당 2,000원이니까. 예. 그렇다고 배달을 시킨 사람의 잘못인가?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불쌍한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닌 거구나. 안타깝고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는 시각으로 보면은 불쌍하다는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까도 뭐 따뜻한 말 한마디가인데, 실제로 진짜 그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혼자만 헤쳐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사진 가지고는 다음에도 한번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은 다양한 느낌과 또 생각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고 제가 오늘 다 못다한 거는 좀 죄송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니 원하시면은 자료로 보내드리고 할게요. 제가 몇 가지 동영상이나 그런 거를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저희 그냥- 이제 1분 후에 여기가, 아이고, 아, 계속 들으셨나 아니, 보다. 네, 아니 저기 이거가 켜진지 안 켜진지를 몰랐어요. 지금 딱 아, 화면 그 영상 화면과 그 화면만 있었으니까 다시 제대로 돌려보니 구동이 되는지 죄송합니다. 모르고 아니 공감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옮겨질 텐데, 예. 뭐, 간단하게 소감 잠깐 얘기하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 또 네 명 안에서 어떠선지 짧게.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그 아주 전혀 새로운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주 현장에 맞닿아 있는 얘기여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어떤 그런 충격이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한윤희 쌤 그냥 이 자료를 영상으로 주지 마시고 네. 그냥 우리 4명 되게 조촐하잖아요. 조만간 네. 봐요. 10명 미만은 좋습니다. 예. 있어요. 제가 밥 살 테니까 네. 좋습니다. 자료 받고 얘기하시죠. 저는 네. 티타임을 사겠습니다. 네. 저는 중간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튕겨져 나가서 얼마나 불안했던지 긴급하게 그 고리우 관장님한테 나 들어가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막 개인톡을 했더니 들어갈 거냐 그래서 들어와도 된다고 바로 배정해 준다고 그래서 바로 들어왔고요. 계속 5초 후에 계속 강의 듣고 닫힙니다. 있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